안녕하세요. 피니엔스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움과 쉼이 있는 한가위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제가 피니엔스 유튜브 채널에 첫 영상을 업로드한 지 딱 2년째 되는 날입니다. 벌써 2년이나 시간이 흘렀네요. 제 첫 영상에 첫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님,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내 영상을 봐주는 사람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분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 1년차는 격동의 시간이었다고 해야 하나?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고 유튜브를 시작해서 썸네일 올리는 방법도 한참 지나서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또 감당도 안 되는 라이브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했던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이 부끄럽네요. 유튜브 2년차를 돌아보면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고양이는 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했던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자기적이지 않고 고양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 양질의 정보와 지식, 그리고 아름답고 건강한 고양이의 모습을 담고자 다짐했기에 영상의 기획, 촬영, 편집 과정이 매번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타 채널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타 채널들을 잘 보지 않았고, 간혹 겹치는 주제의 컨텐츠를 만들 경우가 생기면 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거나 올바른 예시를 들어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저귀를 비롯한 형제들이 태어났고 2020년은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로 시작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기저귀는 여러 번 기적과 감동을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덕분에 피니엔스 채널도 더 성장할 수 있었고, 현재 이 채널의 3분의 2 이상의 구독자가 기저귀 이후의 구독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도 커졌고 악플도 늘어났고 스트레스와 압박도 커졌습니다. 취미로 시작했던 일인데 점점 삶의 큰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국제고양이협회 CFA에 소속된 브리더로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숲 고양이 품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고양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 일을 시작했고, 현재 고양이는 제 삶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저는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고양이에 대한 지식을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일이 즐겁고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는 부분도 너무 좋아요. 그동안 고양이들에게 쓰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 처음엔 유튜브 수익이 생기면 아이들 사료값이나 보태자라는 생각으로 너희들 밥값은 너희가 해결해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그 말이 실현돼서 좋네요. 이게 다 구독자님 덕분입니다. 항상 제가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수익에 대한 욕심이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조회수에 신경이 쓰이고 구독자 증가 폭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고양이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만들어줘야 하다 보니 매번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고충들이 생기다 보니 주작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것인지 약간은 알게 되겠더라고요. 최근 유튜브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전문 분야나 특별한 이야기,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영상 컨텐츠를 통해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는 유튜버에게나 시청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구조이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다 자극적이고 영양가 없는 컨텐츠들이 양산되기 시작했고, 특정 이슈가 떠오르면 거기에 편승하려는 모습들은 마치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하이에나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컨텐츠가 없이 시대적인 기류에 편승해서 성장을 하려 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영상이 떡상하고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하루아침에 대형 유튜버가 되면 정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사람들과 그리고 감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채널이 천천히 지금처럼 성장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3년차 유튜버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저런 느낀 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양질의 컨텐츠를 보여드리면서도 재미와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만들었던 여러가지 실험적인 편집 영상들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엔스 채널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아름다운 노르웨이 숲 고양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시즌 3부터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등장했던 기저귀, 보니, 도미노를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를 줘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 조합이면 전혀 자극적이지 않겠죠? 그리고 가끔씩 피에라가 지나가는 행묘 1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피니엔스 오브 캐츠 채널에서는 피니엔스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힐링이자 고양이 드라마 같은 채널로 보다 집중하도록 하려고요. 그리고 고양이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이슈, 정보들을 다루는 것은 피집사 채널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심각한 고양이 덕후이다 보니까 고양이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고 알리고 싶은 지식과 정보가 참 많은데 피니엔스 채널에서 그것들을 다 다루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집사 채널을 만들게 되었고 그쪽에서 앞으로 세상 모든 고양이 이야기를 다 다뤄볼 계획이에요. 채널 이름은 피집사와 고양이 창인데요. 고양이들이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모습을 약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고양이가 바라보는 창은 고양이의 시선, 고양이의 시점이고 그 시점으로 고양이를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채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니엔스 채널에서 잘 할 수 없었던 구독자분들의 고양이 이야기들도 제보를 받아 피집사 채널을 통해 다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시즌 3에도 변함없이 양질의 컨텐츠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피니엔스 고양이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피집사 채널에서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응원의 댓글은 저의 힘이자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명절 선물로 핸드폰 바탕화면 시리즈를 준비해봤어요. 지난번처럼 제 블로그에 가셔서 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